안녕하세요, 대돌입니다. 먼저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 사람을 저격하는 동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월 21일에 비트코인 유튜버 믿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하나 업로드 했습니다. 거기서 제 친구 얘기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속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연도 1월경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가 내가 솔라나 코인에 관심이 있는데 사도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현재 비트 추세가 좋지 않으니 사지 마라.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비트 추세가 좋아지면은 내가 말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솔라나에 30% 물린 채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샀느냐 라고 말을 하니 유튜브를 보고 누군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용기를 줘서 매수를 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영상에서 유튜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용기는 오뽀라는 유튜버가 줬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이너스 70%가 된 솔라나를 보여주면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남들 차 사고 사치 부릴 때 자기는 꾸준히 일하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을 한 번에 반토막 이상이 나니 그럴 법도 하긴 하죠. 게다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더더욱 힘든 생각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제 친구가 솔라나에 크게 물린 게 단순히 오뽀라는 유튜버 때문일까요? 그에 관한 답은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어떤 유튜버가 사도 된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판단하여 직접 매수한 친구 잘못이 100%입니다. 오뽀라는 유튜버도 결국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공유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는 본인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기만이라는 단어가 관여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기만 행위가 관여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 친구도 해당 오뽀 방송을 보고 매수한 이유가 코린이들을 위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믿음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오뽀라는 사람이 말한 코린이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게 진짜 코린이들을 생각해서 돕고 싶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과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위한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은 방송적인 부분에서 보여준 행실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뽀라는 사람이 자기 방송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제 친구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오뽀라는 유튜버는 생방송 위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뽀라는 유튜버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목에 레전드라는 명칭이 붙일 만큼 정말 레전드 방송 같은데,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CPI 지수가 전월 대비 0.2% 떨어졌으니 시장의 호재다. 근데 비트가 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으니 이건 페이크 힙소 무빙이다. 그러므로 상승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송입니다. 엠바고를 걸어 놓은 다음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가 아니라 기사를 썼거든요. 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미국 CPI 물가 지수 마침내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했다.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을 환호했다. 그러면서 9시 20분입니다. 9시 20분. 이게 보통 9시 반에 발표가 나는데 10분 전에 발표 쳐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 작년 대비 8.5%였는데 8.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월 대비도 0.2% 나쁘지 않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본 다음에 이 기자는 쓴 겁니다. 예? 미국 노동부는 한국 시간 11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월 대비 0.2% 또는 전년 대비 8.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거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오뽀라는 사람의 관점을 보러 들어온 거잖아요. 제 관점은요, 무서워요. 그냥 귀엽다. 이것도 어떻게 말아 올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다 바닥에 다 왔네. 할 수 있는 악재 다 터트렸네. 아, 왜 CPI 발표 나오고 떨어지는 거 뻔하지 않아요? 이거 대기하고 있었던 거. 거기다가 아까 오보 텄잖아. 기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 8.3% 나온 거. 이미 엠바고 걸어놓고 그때 발표한 거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지만 한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더 보시죠.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은 그림이 나온다니까요. 원래 8.5였잖아요. 월점 8.5%였는데 마이너스 8.5%였는데 오늘 몇이 나왔어요? 8.3이 남았습니다. 8.3. 근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8.1로 예상했어요. 8.1.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문가들이 8.5였는데 8.1이 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결과물은 8.3이 나왔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실제보다도 더 시장을 좋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악재는 전문가들이 예측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다는 소리는 실제로 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걸 뜻해요. CPI 지수가 비트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히 8.3%면은 여전히 높은 지수이고 예상치인 8.1%보다 0.2% 높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세다, 시장의 악재다 라고 생각해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걸 호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경제적인 기본 지식 자체가 많이 결여된 분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적어도 시청자한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할 거면 정확히 팩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할 건데 이상한 기사 하나 보고 망상에 젖어서 선동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만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면 이걸 호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이 밖에도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매물대를 분석하는 거랑 보조지표는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림을 먼저 보고 보조로 활용해야 되는 건데 보조지표를 주된 지표로 분석하여 선동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분석으로 무지성 상승을 예고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보고 잘 모르는 코리니 분들이 객관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즐기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속이는 것 같아요? 코인 벌크됩니다. 힘들내세요. 네, 여러분 10시 반에 10시 반에 나스닥 열리면서 비트코인 반등 치잖아요. 그러면은 슈퍼챗 2,000원씩 싸줘요. 나도 오랜만에 금융치료 좀 받아보자. 10시 반에. 네, 10시 반. 벌써 반등 치잖아. 나스닥 열리려고 하니까. 이거 뭐 손절 친 사람도 다 죽으라는 거지 뭐 지금. 손절 치고 예. 패닉셀 하신 분들은 다 죽으라는 거 이거 10시 반 해봐요. 10시 반에. 10시 반에 나스닥 열리면서 CPI 저 발표가 여러분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방송 삭제. 있을 때 한번 화력 보여주면요 끝이 없어요. 방송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구독 감사합니다.
슈퍼챗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강댕이님 슈퍼채팅 25,000원 감사합니다. 박은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오뽀님 오늘 방송하지 말고 쉬세요. 저희가 슈퍼챗 저력을 보여줄게요. 미호님 슈퍼채팅 6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오뽀님이 그런 말 했어요. 못 들었어요. 늦었지만. 자연미희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운전하느라 이제 채 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트 어떻게? 여러분 비트 어떻게? 슈퍼챗이 문제가 아니라 비트가 난리 났는데? 봐봐 아까 떨어졌을 때 2,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떨어졌을 때가 뭐라고 그랬어. 10시 반 이후부터 어떻게 될지 보자고 그랬잖아. 오늘은 내기 한 거야 내기. 10시 반 이후에 나스닥 올라가면서 비트 떡상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슈퍼챗 쏠 거냐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하도 다 죽겠다 떨어졌다 니 죽네 나 죽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CPI 발표 나오자마자 얘기했잖아요. 이거 휩소라고. 웃었잖아요 계속. CPI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비트가 전체적인 추세가 좋지도 않고 전에 패턴을 만들던 흐름까지도 다 깨버리면서 만들고 있는 패턴인데 어떻게 이거 조금 올라간다고 그렇게 상승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이라는 거는 지나가던 개가 분석을 해도 뭐 분석은 맞으니까 확실하게 자신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를 취해준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예고한 뒤로부터 바로 하루 뒤에 약 15%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내려갔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은 근데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말한 포지션에 대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루 뒤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힘들어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시장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내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것도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뭐에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방송을 보는 2500분 전도래도 패닉셀 안 하고 버티다 보면은 알트코인들의 방어가 조금이라도 되겠죠. 이 시장에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면서까지 가격 방어를 하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장에 방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제 저는 분명히 여행 간다고 그랬고 오전에 방송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여행 갔다가 내일 오면 되거든요. 하루 정도 방송 몰래 안 해도 돼요. 방송 켜봤자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고 방송을 켜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거 뻔한데. 근데 지금 방송도 채팅도 제가 다 열어놨잖아요. 그냥 멤버십 방송도 안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 오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출근하시면서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원하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말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의 4천만 원을 다시 한번 복구를 해줍니다. 오뽀는 전날 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이 슈퍼챗을 쏴주면서 시청자들이 믿음적인 신뢰를 보여준 부분에 대비해서 내려가니까 매매적인 대응책보다도 힘들수록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시장의 가격을 방어해주는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만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방송하는 것도 본인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켰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어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적인 부분은 1도 안 보여주면서 자기를 최대한 케어하는 쪽으로만 방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뽀는 시청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최소 시청자들을 위하고 있다면 어제 방송적으로 상승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미안한 감정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계속 못하자 오뽀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네요. 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네, 거의 차트를 저도 많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하루 종일 음악 방송 하면서 네, 그래도 오늘 힘든 장을 잘 이겨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지금 여행도 와 있고 개인적으로 여유도 부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무슨 하락입니까 버티셔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오늘 어저께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참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다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써 강한 척하고 애써 이영주님 슈퍼채팅 만원. 오뽀가 자주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 시 목소리를 우울하게 다운시켜서 시청자들에게 동조를 구합니다.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방향적으로 이끌어 가기는커녕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도 힘드니까 너희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 나를 보호해줘야 돼 라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자기 말대로 상황이 마련이 되면 나를 믿어라, 거봐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공부해라 등 시청자들을 이끌려고 하지만, 불리하게 되면 저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상황적인 유리함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진짜로 감정적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상황에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건 잘못,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데 어쩌라고, 이건데 이거예요.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남 탓하거나 뭐하거나 어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김프 9%입니다. 김프 9%. 업비트 세력들이 날 잡았어요. 업비트 세력들이 지금 비트 올리면서 알테드 자금 빨아먹고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이제 알테드 다시 올릴 거예요. 야우, 비트 그냥 444까지 가나, 그냥 다 가라, 다 가. 아이고, 오늘 손절하신 분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손절하신 분들, 어그로 분들, 떨어진다고 겁줬던 분들, 이 게임 끝났다고 하셨던 분들, 예, 그분들에게 바칩니다. 예, 불과 하루 전에 오뽀가 취했던 행동입니다. 진짜 강한 척을 시청자들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하는 행실들이 오뽀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송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황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변조를 시키면서 시청자들을 유린하는 방송 같으십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을 믿고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뽀라는 사람은 작년 4월, 5월 고점이든 11월, 12월 고점이든 고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했다라는 거는 오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고점에서 올린 영상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매수를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기 전에 대응적인 부분도 해주기보다 오히려 손절을 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훨씬 많은 사람과 훨씬 많은 돈을 넣기 때문에 방송을 봤으면 고점에 물린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뽀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가면요. 감사합니다. 오뽀님 작년 3월 비트 7천만원일 때도 바닥이라고 했고 11월 고점에서도 A급 추천하고 11월도 비트 7천만원일 때도 바닥이라고 안 했나요?
왜 비트 4천만원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한식으로 말하세요. 김민수님은 제 방송 다 보셨어요? 예, 3월 비트 7천만원일 때도 바닥이라고 했다고. 저 바닥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7천만원 할 때 비트 바닥이라고 한 소리 있으시면요, 예, 갖고 오세요. 몇 월 며칠 방송. 전 7천만원 8천 할 때 비트코인이 바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제가 사용했으면요, 제가 방송 그만둘게요. 가져오세요, 민수님. 네,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오뽀가 이 자리를 말을 하면서 이거 내려갈 때도 사람들은 나를 욕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갔다. 그때 방송할 때가 오뽀가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도 이 자리랑 똑같다. 내가 이때 올라간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 내려갔다고 해서 나를 욕할 이유는 없다.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김민수님이 슈퍼챗을 쏘면서 말을 합니다. 왜 너는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도 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뽀가 그거를 부정합니다. 근데 부정을 할 때도 바닥이라는 단어를 콕 집으면서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적극 권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점적인 부분을 바닥이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장난을 치면서 부정을 하죠. 쌍고점 자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제가 바닥 얘기를 했을까? 내가 바보가 아니고서. 네, 김민수님 찾아오세요. 제가 바닥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5월 11일 영상, 네,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김민수이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볼게요. 네, 김민수님이 다시 오셔서 슈퍼챗을 쐈는데 다른 아이디로 오셨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찾아오시긴 했는데 근데 이걸 떠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서 오라더니 블랙 먹여서 채팅하고 슈퍼채팅 다 막아놨네요. 다른 아이디로 보냅니다 하면서 2만원까지 쏘시면서 한 번 더 슈퍼챗을 쐈습니다. 분명히 오뽀가 찾아서 오라고 했는데 왜 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블랙을 먹였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은 블랙을 먹이고 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억으로 들어왔다, 저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기억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블랙을 먹여놓고 계속해서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한번 찾아서 봤는데 한번 뭐라고 말했을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다들 조울증 환자들도 아니고. 공포에 도지 비자금 1,500 전재산 막았습니다. 앞에 작은 나무를 보지 마시고 뒤에 큰 숲을 보세요. 지금 떨어져도 어차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영님이 정답. 아, 오늘 좀 떨어지면 어때요? 또 제가 돈 오른다는데 좀 떨어지면 어때요? 네, 도지에다가 비자금 1,500까지 몰빵한 사람한테 정답이라고 하네요. 이때가 도지가 600원인데 뭐 어떻게 됐을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저 5억을 마이너스를 보고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주주파라는 게 아니고 제가 주주파고 마이너스 먹으면서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로 어그로 끄는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한 말에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금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들이 물리면요, 여러분이 그 책임 지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제 돈을 걸어놓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합니다. 그냥 제가 안 사고서 여러분들한테 주주패라,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하고 말고는 매수하는 사람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본인이 말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책임은 지어야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진다고 해놓고 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1일 이후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민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진짜 저분도 웃기다. 7천만 원 제가 그때 말을 해서 올라갔잖아요. 8천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000만 원에서 올라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다들 그때 찬양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 했으면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5월달이었으면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바닥 자리 맞았구만.
다시 김민수님 얘기로 돌아와서 김민수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오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민수님이 말한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저점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말을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사서 여기서 뭐 다 익절했어요? 아니면은 뭐 디센트럴, 크립토 뭐 이런 애들 여기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 애들 엑시 뭐 비트코인 ABC 같은 거 샀어요? 아니면 사게끔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여기서 물렸으면요 이때 고점 부근 가지도 못했어요. 업비트 기준으로 원화의 알트 코인들이 100개가 넘죠. 그쵸? 이때 알트 중에서 전고 뚫고 아니면 전고까지 올라간 애들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딱 그 정도예요. 근데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 그게 100번 맞다고 칩시다. 100번 맞다고 쳐요. 그럼 이때 물리게 한 거는 어떡할 건데요? 결국에는 논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서 매수를 적극 추천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왜 이상한 논리로 그 부분을 무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5월 11일 김민수님이 말씀하실 때 본인이 매수했던 코인들입니다. 근데 아까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탈출이 되나요? 고점 부근에도 못 갔잖아요. 본인이 사신 것만 해도. 그리고 아까 도지 600원에 사신 분은 뭡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거를 말장난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십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죠. 네, 3월 비트 7천만 원일 때도 바닥이라고 했다고. 저 바닥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7천만 원 할 때 비트 바닥이라고 한 소리 있으시면요. 예, 갖고 오세요. 몇 월 며칠 방송. 전 7천만 원, 8천 할 때 비트코인이 바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제가 사용했으면요. 제가 방송 그만둘게요. 가져오세요. 아침부터 비트코인 바닥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뭐 바닥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 예. 최근 오뽀 방송을 보면 무리수를 두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방송 자체가 그런 방송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분석으로 무리수를 많이 두죠. 4월에는 불장이 온다. 4월에 떨어지니까 사실 양력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5월에는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조금 올라간다고 제목에 불장 1일차, 2일차 붙이다가 비트가 결국 못 올라가니까 4일차부터 더 이상 불장을 제목에 붙이지 않습니다. 오뽀는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오뽀는 지금 시청자들을 상대로 자기 방송을 위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에 뱉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 번에 모면하려면 최대한 극적인 상황을 이끌어서 한 번에 상황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4월에 불장이 온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진짜로 4월에 떡상을 했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봐 내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시너지를 엄청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죠. 그 자극적인 멘트 때문에 매수를 해서 추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의 시드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박이 가능한 겁니다. 드리고요. 뭐 지가 떨어져봤자 사사사지 뭐. 예, 사사사자리 그냥 사사사자리 만약에 오면요 그냥 사버립시다 다. 대출 받아서 사든 뭐를 받아서 사든 일단은 사버리면 되지 뭐. 사사사자리 오면 땡큐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래나 저래나 4월달 5월달은 불장이다. 이 영상이 어느 정도의 파장적인 흐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제 친구도 친구지만 아무도 이런 오포의 실태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옵보 방송을 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무리 옵보 방송에 들어와서 외쳐봤자 어그로 취급만 당하고 블랙 당하고 또한 댓글을 달아도 바로 삭제되고 최근에는 댓글도 막아놨죠.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들도 맥락적인 부분은 옵포랑 똑같기 때문에 서로를 물어봤자 서로 피만 흘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비트 유튜버를 1년 가까이 하면서 제 자신이 당당하면 당당했지 부끄러운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오면 비트가 다시 좋은 장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이 계속 물리게 만들겠죠. 힘든 시장입니다. 물려서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그거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계기로 삼아서 추후에 이제는 현실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기에 그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